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일입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 시장 이슈사항 찾아보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인데 지금 한국형 FIT 공고는 안 나왔습니다. 일단 나오기 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공고가 나오면 나온 공고를 보고 조금 분석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월 말이면 사실 상반기 입찰 공고도 나왔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상반기 입찰 공고도 안 나왔다 보니까 지금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관련 내용, 이슈 내용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입찰 공고라든지 FIT 공고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확정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갖다 붙다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 요번 주 REC 현물 시장 금액은 32,000원, 31,700원에 거래가 됐고요. S&P 지금 4월 2일이다 보니까 3월 평균 S&P 가격이 60 평균 S&P는 83.78원, 제주는 124.79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요건 PPA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PPA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가중평균 S&P라는 걸 받는 거고요. 전력거래소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요 S&P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적용받는 가중평균 S&P는 요 금액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육지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주제의 이야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이걸로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이제 남자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시면 무언가 소일거리를 찾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내가 올해에는 태양광을 꼭 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목적이 명확한 거죠. 올해 연말에 내가 정년퇴직을 하니까 올해는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올해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사실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고장이 나도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건 아니면 접속반 인버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전화해서 전문가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조치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보다 나은 점, 제가 생각하기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장점은 내가 관리를 하거나 특별히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도 계속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이지 절대 고수익이 나온다라는 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비를 생각을 하고, 물론 대출을 받겠지만 투자비를 생각을 하고 물가 상승률 대비 수익성을 따져보면 사실은 남는 건 산업이 완료된 후에 토지가 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FIT 시절 아니면 예전 시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토지를 되게 민감하게 봅니다. 그리고 남의 땅을 지나가서 동의서 써주고 받아온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지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시공사들이 잘 몰라도 제가 분석하는 자료들은 전부 다 그걸 찾아보거든요. 그런데도 태양광이 맹목적으로 들어오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게 됩니다. 특히나 분양발전소가 문제인데 1년 전, 2년 전에 나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매매 중개를 하고 있는 솔라트레이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만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저는 발전소에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할 수 없는 발전소도 많습니다. 팔아달라고 오는 발전소들을 전부 다 분석해보면 개발행위 안 난 거, 문제 있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오픈을 하고 싸게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안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매매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도 시설이 좋고 매출이 좋으면 비쌉니다. 시설이 안 좋고 매출이 낮으면 싸게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비싸게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저희랑 상담을 하고 손 붙들고 좋은 게 나오면 저희한테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만 해도 손에 못 꼽는 게 뭡니까? 수백 명이 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나한테만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또 없는 상황이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올해 반드시 태양광 사업을 해야 된다. 투자비를 생각해 보시면 태양광 사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매출이 그렇게 높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20년 이상을 보고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떤 땅이든 내가 먼저 판다고 얘기를 하면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20년 후에도 S&P 매출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도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대출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여도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만 다른 투자처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반드시 태양광을 내가 올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개발행 여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개발행위 준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한전 개통 연계가 얼마나 늦어질지도 모르고, 문제가 없이 다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데 마을이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저희 이 마을 청년회에서 나왔는데요, 부녀회에서 나왔는데요, 노인회에서 나왔는데요, 마을 이장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민원도 점점 심해졌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선후배 동료들도 분양회사에 많이 있거든요. 분양회사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알고, 그분들이 저한테 우리 것 좀 팔아주세요. 믿잖아. 나 알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믿는데, 그 지자체에서 인허가가 어떻게 될지, 개발행위가 어떻게 될지를 못 믿다 보니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가지고 오세요. 준공되면 저희가 평가해서 진행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2, 3년 전에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다시 오셔서 그때 상담을 받고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번 주에도 그런 전화를 조금 많이 받았는데요. 분양발전소 모두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확률이 50%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위험한 시장이고요. REC가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을 하기 위한 맹목적인 산업으로 투자비만 결정이 됐어요.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발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발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REC가 얼마일지, S&P가 얼마일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 끝내놓고 또 추가금 달래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십니까? 개발분담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등기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가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줘야 되는 비용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것들이 전부 다 변수라면 그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죠. 내가 정년퇴직을 해야 돼서 5월달까지 정년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투자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이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미만이라면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태양광 발전소를 해야 된다 라는 기준만 가지고 달려가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시장이죠. 물가 상승률 대비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처라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집도 하나 사놓고, 건물도 하나 사놓고, 비트코인도 하고, 죄송합니다. 가상화폐를 요즘에 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니면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재산세도 내고, 토지세도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구성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우리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 보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 내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하나 투자를 해보고 싶다. 수익이 높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것들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규모를 늘리던가, 100kg짜리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퇴직금을 다 때려붓고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물 가지고 있는 분들, 건축물 상부에 놀고 있는 유유부지가 있는 분들, 아니면 한국형 FIT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기 애매한 땅이 좀 하나 있는 분들, 그래서 저리 용자를 받아 가지고 설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관심은 놓지 말고 있으십시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이 시장을. 그러다 보면 기회가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언젠가 정책이 내가 유리한 정책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태양광을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제일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가 완만히 되는 땅이, 해가 잘 드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돈이 있는데 태양광을 하고 싶어.
정년퇴직을 해서 내가 논다라고 하기는 못하고 난 태양광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엔 위험성이 너무 많죠. 태양광이 복잡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구조물 사서 모듈 얹어가지고 그냥 구성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인허가에서 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한두 번씩 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쉽게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전직 장관님 댁도 전직 의원님들 댁도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교수님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뵙고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들어오는 것들은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투자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맞는 정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내가 기회가 된다면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난 태양광을 무조건 해야 되겠어. 올해 안에 태양광을 반드시 하나 해야 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저는 저희만 보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제일 많은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데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보니 다른 데도 많이 알아보십시오. 다만 변수를 고정수로 바꾸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비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REC도 얼마인지 모르고 S&P도 모르고 발전 시간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도로가 제대로 닦여 있고 20년 후에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다라든가.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200만 원이 20년 후에 2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비가 연 매출이 1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10억을 투자했으면 연 매출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투자 대비 매출이 중요한 거죠. 수익성이. 그 수익성조차도 변수를 모두 다 제거한 상태에서 한번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 요번 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가 되게 많았고 좀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항상 이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최대한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거듭 이야기해도 넘치지 않는 이야기가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번 달에 이제 RPS 공고도 날 테고 한국형 FIT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장이 됐죠. 공고가 다 나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해보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카페에 양면 모듈에 대해서 이슈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에 시공사나 이쪽 관련되신 분들이 좋은 의견 되게 많이 주시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무조건적인 광고가 아니라 의견을 나누고 꼭 필요한 부분들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양면 모듈들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금 들어보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으니 한번 들어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주소를 한번 남겨놓을게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